네, 안녕하세요. 시선 강탈의 이수연입니다. 자, 이제 새롭게 또 이번 주 월요일 개장을 했는데 어떤 한 주가 펼쳐질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3월부터 들려왔던 이야기가 이제 4월이면 시장이 반등을 시작할 것이고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하기 때문에 호실적을 앞둔 기업들로 위주로부터 좀 강한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계속 이 3월부터 목소리가 높았잖아요.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필두로 과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의 반등세가 조금 더 의미 있게 나타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미국과 이란이 휴전 후 종전 2단계 중재안을 수령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전해졌고요. 오늘 장중 고점을 6시 30분에 경신한 종목들이 꽤나 속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 또한 내일 우리 장에 조금 큰 힘이 되어줄지도 저희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 저희 시총 상위 한번 볼 텐데 최근 들어 계속 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좀 엇갈렸습니다. 일단 투심이 좋은 쪽이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5%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SK 하이닉스가 상승폭이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둔화됐지만 오늘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를 가져간 것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관 순매수가 오늘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에코프로 형제들의 좀 집계가 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투심도 최근 들어 계속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요. 삼천당제약이 오늘도 15% 급락하면서 50만 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그 대표가 좀 해명하는 기자회견 같은 걸 열었는데 거기서도 의문, 궁금증이 좀 풀리지 않아서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투심이 계속 좀 악화되고 있어요.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도 저희 이번 주 계속해서 자세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점검 나서봅니다. 제약바이오가 시장 내 포트를 계속 받쳐주고 있었는데 제약바이오가 지금은 좀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제노믹스 그래도 싸게 샀습니다. 현재까지 2%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김진만 위원님의 태광이 제 포트의 1등으로 현재 등극을 했습니다. 37.7%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산 귀점보다도 지금 꾸준하게 업사이드를 높여가면서 오늘도 장중에 두 자릿대 급등세 시연하며 48,600원까지의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윗골이 달렸는데요. 이거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 오늘 김진만 위원님께 태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JC케미칼이에요. JC케미칼 현재 0.3% 손실권이긴 한데요. 그래도 너무 예쁘게 지금 5일선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고점 터치했고 오늘은 뭐 쉬어간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JC케미칼 조금 더 들고 가볼 예정이고요. 내일 출연하시는 이재준 위원님께 대응 방법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면 조금 참담합니다. 제 포트 안에서 지금 손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쪽이 D&D 파마텍과 AP 위성이고요. 사마콘덴서나 이노와이어리스는 계속 잘 버텨주고 있어서 제가 들고 갈 건데 D&D 파마텍과 AP 위성은 흐름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손절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제 포트부터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할 수 있는 위원님들의 생각까지 오늘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고요. 수행의 시선 보겠습니다. 오늘 장 저의 시선은요. 지지선이 탄탄한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너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지지선을 예쁘게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종목 위주로 보면 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선과 함께 알아볼 종목들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시선 강탈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장 시선 강탈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서재훈, 김진만 위원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없는 동안 잘 하고 계셨죠? 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반등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개막을 하면서 호실적 혹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공개하는 이 기업들을 위주로 이번 주는 좀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텐데 우리 서재웅 의원님께서는 전력기기를 꼽아주셨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실적이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 뭐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LS 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 현대일렉트릭 또 효성중공업 그리고 많은 전선주들도 이번 주에 많은 대형 수주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는 올해 끝까지 좀 좋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반도체와 더불어서 전력기기 쪽이 가장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을 맞아서 또 다시 관심 있게 볼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가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앞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AI 이런 랠리에서 가장 주도주로서 치고 나가고 있는 종목이 아시다시피 전력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그리고 뭐 일진전기, 그리고 현대일렉트릭까지 네 종목 모두 다 실적적인 부분, 그다음에 수주에 대한 부분도 안정적으로 2, 3년 이상의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실적을 겸비한 종목으로 가장 주도주로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고환율 상황에서 그런 후회까지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주,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북미 쪽에서의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발생이 되는 이런 수출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일단 LS 일렉트릭도 오늘 1,000억 정도 수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로 1,200억 정도 초고압 변압기 수주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런 수주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또 급등세가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전기 섹터를 실적에 의해서 좀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더 호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는 김진만 위원님의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아무래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내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이 최고 영업이익 1분기 예상치를 50조 원 넘게 발표를 했어요. 54조 원. 그 나머지 증권사들은 한 30에서 4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50조 원 이상 실적이 발표가 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보통은 잠정 실적 나오면 주가가 좀 조정받잖아요. 위원님 예상은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50조는 네. 안 나옵니다. 너무 과한가요? 50조 이상은 나오기 굉장히 힘들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수출액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적정 환율에 대입을 해봤는데 50조 나오면 정말 잘 나온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이제 그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를 봤는데 내용이 빈약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을 하면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는 실제로 봤었을 때 이전의 내용들을 계속 그대로 한데 영업이익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로 내용이 나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리포트 자체의 신뢰성은 조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여러분 지금 45조만 나와도 엄청나게 잘 나왔는데 내일 45조 나왔는데 50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어닝 쇼크가 났다라고 판단을 할까 봐 저는 이제 그걸 사실 조금 불편하게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적정한 이제 컨센서스 자체는 42조에서 45조 정도가 조금 어느 정도 합리적인 구간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뭐 추가적으로 밸류 값을 따져야 되는데 아마 모든 한국 투자자들의 시선이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에 조금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1시간 정도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된 이제 그 마감 48시간 마감 시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하루 미뤄지게 되면서 온전히 삼성전자 시간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찌됐든 간에 관련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와서 세론이 나오든 세론이 나오지 않든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내일이 되게 변곡점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종가상 수급이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으로 보일지 뭐 중장기적인 시간으로 보일지는 사실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환율과 유가가 고점에서 꺾였던 부분들이 포착이 됐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내일 세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를
방어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CPU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이클상 CPU가 급등하면 또 D램이 급등을 하고요.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CPU 쪽의 급등은 다시 한번 D램과 낸드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에 이제 스팟 가격 하락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제 거래는 스팟 가격이 아닌 고정 가격으로 이루어지고요. 고정 가격은 오히려 이제 스팟 가격보다 올라가고 있는 골든크로스 상황에 위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단순히 스팟 가격이 하락한 거는 이란 관련된 이슈로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매수 호가가 내려가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매력도가 마이크론보다 우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HBM을 못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HBM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미 납품으로 매출과 영업이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돼서 D램과 낸드 가격의 변동성이 혹여나 커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HBM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코멘트 드리면서 삼성과 닉스는 현재 구간에서 사실 내일 당장 이걸 보고 이제 어닝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베팅을 했다. 이거는 이미 아까 하셨어야 되는 구간이고 지금은 기 보유주자들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혹여나 내 삼성전자의 이제 적정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소부장들의 2차 랠리를 기대하실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설렙니다. 얼마나 또 랠리를 펼칠까. 소부장과 투톱의 2차 랠리가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셨으니까 내일 당장 좀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잠시 뒤 김진만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자, 제 포트에도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과연 내일을 기점으로 다시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지금 2%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다시 20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신고가의 흐름을 기대할 만큼 서재웅 위원님 반도체 좋게 보고 계신가요? 네, 반도체가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 가장 우량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빼고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 논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 시장이 가장 좋게 보는 이유도 이런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는 메모리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이 꺾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엑시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시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때다. 20만 원도 가능할까요? 네, 20만 원까지도 일단은 물론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도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재웅 의원님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투톱이 좋아요? 소부장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안정지향적이기 때문에 투톱이 전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좀 비중을 싣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만 위원님이랑 의견이 다르십니다. 김진만 위원님은 투톱보다는 소부장이 좋다 하셨는데 두 분이 의견 살짝 갈렸어요. 제가 이따 종목 여쭤볼게요. 자, 우리 김진만 위원님의 태광이요. 지금 포트 1등이 됐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그 멘징 전략을 쓴다고 한번 익절했거든요. 그 익절한 게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태광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윗골이 좀 달았잖아요. 위원님 괜찮아요? 더 들고 가요? 저는 이제는 이 가격은 못 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래량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테마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익 개선을 기반으로 했는데 마침 또 테마도 잘 따서 올라가는 부분들 현재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괜찮고 이제 기관 쪽도 이제 계속적으로 붙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은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 포지션 이제 홀딩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다만 카드 잘 써야 됩니다. 이제 아까 포트폴리오 보니까 좀 펄원 종목이 많은데 이 펄원 종목을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일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포트폴리오 봤었을 때 이것을 태광을 정리를 하고 일부 약간 바이오 쪽에 치중되어 있는 포트를 살짝 바꾸길 필요는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만약에 태광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시총이 1조가 넘겨져 있는 상태로 나와 있는데 1조 2천억 정도 한 20% 정도의 추가적인 밸류 값은 줘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중동 재건의 선봉장이 될 만한 기업을 찾는다 그러면은 단연코 태광이 앞선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멘징을 하라고 하셨는데 태광을 익절하고 대신 매도할 바이오 그럼 알지노믹스랑 리가캠 중에 뭘로 보세요? 저는 손실률이 큰 거를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아까도 삼천당 제약이 관련돼서 이제 결국에 대체거래소 쪽에서 못 버티고 또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연쇄작용입니다. 결국에는 삼천당 제약을 매도를 못하니까 다른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매도를 해서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이라 늦었지만 조금 조절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포트폴리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손실률이 큰 거부터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힌트가 되었고요. 한번 참고를 해서 내일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종목 포트 점검 완료했고요. 이제 위원님들의 종목들 하나씩 점검해보겠습니다. 서재호 위원님께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GMBS 에코가 또 새롭게 탑5 안으로 들어오면서 62%의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도 여전히 2만 원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선익 시스템 저희 2월 11일에 공략했는데 페로보스카이트 관련해서 그리고 OLED 관련해서 정말 불같은 그런 슈팅을 내뿜었던 종목입니다. 2월 20일 고점 현재 터치하고서요. 한 달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시 되돌린 상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자리인가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런 자리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태양 전지에 대한 부분, 오늘 태양광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유가에 대한 부분이 예전처럼 60불 이하로 저유가 상태로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하고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지만 정책적인 부분으로는 앞으로 계속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계속 강화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풍력, 태양광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을 때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은 지금 되돌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계시고 신규 매수자 분들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다시 한번 본다면 어디예요? 일단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퍼가 10이 안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다른 태양 전지나 어떻게 보면 태양광 업체들과는 다르게 OLED 쪽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찍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퍼 10도 안 되는 초저평가 구간이고요. 한 퍼 15 정도만 받는다고 해도 최소한 한 10 정고점 14만 4천 원에서 15만 원까지는 목표가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 목표가까지 한번 여쭤봤고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오늘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두 자릿대 하락했는데요. 일단 우주항공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스페이스X 기대감이 벌써 재료 소멸로서 인식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할 기회가 있을까요? 일단 아르테미스 2호 발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세론이 나온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이제 탑재를 했었던 이제 라드큐브 교신에 실패했다는 그 뉴스가 뜨면서 그걸로 인해서 오늘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단 실패에 대한 부분 다음에는 또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지궤도를 넘어선 최초의 그런 큐브 위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이제 또 정책 모멘텀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페이스X 상장 전까지는 상승 추세는 단기적인 이런 변동성은 있겠지만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관점에서는 일부 비중을 줄이더라도 계속 가져가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인 오늘도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반등에 대한 부분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아직 스페이스X에 대한 재료 소멸은 아니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아르테미스의 발사에 세론으로서 좀 빠졌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스페이스X 기대감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지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만 위원님의 포트로 넘어가겠습니다. MD바이스, 엑시콘, SNX텍, 자화전자, 비나텍 전부 다 반도체 쪽에 있는 종목들인 것 같네요. 와, 태용 한번 볼까요? 일단 태웅도 지금 태광하고 거의 쌍두마차 대결이었는데 태광은 신고가를 터치했고 태웅은 아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이라고 말씀드릴게 조만간 52주 한번 경신할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좋습니다. 네, 따라갈 느낌이 다소 포착이 됐습니다. 네. 저라면은 내일 태용을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너무나 완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에이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지난 제가 이제 AS 한 번씩 드릴 때 재매수의 관점에서 드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태강도 제가 AS 드릴 때 그냥 막 갖고 온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거 다시 사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후에 계속 상승세가 나왔는데 태용도 느낌이 좋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일봉, 주봉, 월봉 다 좋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매매 주체도 굉장히 깔끔한 상황이고 섹터 또한 지금 이제 아마 딱 지금 원전이 움직이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 신재생 대략 이제 마무리되고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각을 받을 것 같고요. 태용은 뭐 갖고 있는 매력도 많죠. 가스터빈, 그 다음에 풍력, 그 다음에 원전, 단조 쪽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하나 붙여서 올라가기 너무나 좋은 시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태용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다시 점화를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슬슬 원전 쪽의 종목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신재생에 쏠렸던 수급들을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 좋겠고 태용 같은 경우는 내일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제 포트에 있었던 태광 뭐 같은 말씀 해주실 것 같은데요. 홀딩인가요? 네, 조금 더 홀딩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고가가 나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다만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태광을 여러 군데에서 다 이야기를 해서 아마 저만 보면은 김태광 하는데 일단은 조금 더 보되 딱 한 이번 주 수요일 이전까지는 한번 잠깐 이제 비중을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딱 지금 태광을 살짝 정리하고 태용으로 스위칭하기 좋은 그런 구간에 진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광에 익절을 좀 하고 오히려 태용으로 좀 갈아타는 게 괜찮은 수익을 챙겨줄 수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그 방법을 잘 이용해 보시거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자, 우리 시선강탈 관심주 공개할 시간이네요. 제가 없는 동안 이제 저의 관심주가 없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라 총 4개의 관심주가 나타날 예정이고요. 우리 서재웅 의원님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일진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일진전기는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력기기가 또 반등이 나올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진전기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진전기 오늘 뭐 일단은 1,200억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나다 쪽에서 데이터 센터용 초고압 변압기 수주가 나왔고요. 기존에 이제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홍성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사실상 이쪽 부분에서 이제 홍성 공장 증설에 대한 효과가 올해부터 일단은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부분, 전선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고부가 같이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부분 이쪽으로 제품이 구성이 되면서 수익성 면이 더 개선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당연히 다른 효성중공업이나 일진전기가 실적 대비해서 가장 좀 저평가가 된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일진전기가 다른 전력기기 종목들보다는 가장 저평가 상태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기존에는 전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수익성이 낮은 전선에 대한 비중이 높았기 때문인데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양호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에다 기관의 매수까지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고점은 99,300원인데 1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9,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년 동안 단 한 번도 음봉으로 마무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연봉 기준으로. 일진전기가 근데 최근에 99,300원대를 터치하고 조정을 한 달 반 정도 겪었는데 이제는 다시 올라올 때가 됐다라고 판단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자, 우리 김진만 위원님께서는요. 정말 태시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반도체도 태시를 가져오셨네요. 네, 태성 가져왔습니다. 네. 일부러 맞춘 건 아니고요. 원래 보고 있었는데. 태쌍둥이, 태쌍둥이. 네, 이제 태쌍둥이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위치가 되게 매력적인 위치에 있으면 즉 손실 가성비가 되게 좋아서 어느 정도 적정 지지선을 지지한 상황에서 상방을 틀어서 올릴 수 있을 만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뭐 재무제표를 보고 매매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시선이 잠깐 밀렸던 유리기판 쪽 한번 코멘트 드리면서 태성은 유리기판과 PCB, 복합 동박 등 매력적인 요소가 다분히 갖고 있는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눈이 쏠려 있지만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유리기판에 대한 코멘트 그 다음에 하반기에 나오는 첫 매출이 기대가 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밸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동박 관련된 관련주들의 흐름이 조금씩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뭐 이제 롯데에너지 머터리얼즈를 필두로 해서 두산도 그렇고 이제 동박 관련주들의 흐름이 그래도 쓰임새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더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성이 갖고 있는 매력도 중에 하나만 걸려도 현재 구간에서 가성비 되게 좋은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고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뭐 밸류값 주는 종목이기보다는 좀 테마성 이슈에 적절한 이제 시가총액 그 다음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냥 121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 구간이 지지가 되면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 다소 포착이 된다. 유리기판 코멘트도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1차 7만 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5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적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광, 태웅에 이어서 태성을 들고 와 주셨는데요. 태웅과 태광 2연타를 맞았으니까 이제 태성으로 3연타까지 가능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저의 관심주는요. 바로 GS건설입니다. GS건설이 이제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처럼 다른 원전 관련 건설주들이 크게 올랐다가 안 빠졌거든요. 근데 이 종목만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이 깊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급이 또 다시 이렇게 기관 수급이 포착이 되기 시작했고 GS건설이 뭐 물론 우리나라 건설 사업이 좋지는 않지만 지금 신사업인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렇게 원전 건설 쪽으로 좀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타고 좀 더 반등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고 왔고요. 저 이거 아까 김진만 위원님께서 이제 원전으로 수급이 다시 돌 때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종목 어때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사도 될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요. GS건설 갖고 있는 매력도 자체가 원래 해외 쪽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뭐 원전 밸류 값은 뒤로 한 채 뭐 플랜트 쪽도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GS건설 현재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살짝 옆으로 조금 더 누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V자로 반등을 깨하면서 저는 위치상 되게 좋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위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2%로 올라왔지만 오늘 오후 애프터마켓에서 갑자기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 정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긴 한데요. 어떻게 할까요? 조정이 좀 나오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재용 위원님의 의견도 너무 궁금합니다. 어때요, GS건설? 네, 저도 일단은 뭐 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DLENC나 아니면 뭐 대우건설 최근에 그리고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다 지금 건설주는 다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삼성 ENA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부분은 이미 종전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S건설 두 분께 호평을 들었는데요. 제가 선택을 할지 안 할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우리 서재용 위원님께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십니다. 어떤 내용 소개해 주세요? 네, 이미
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종전에 대한 부분 저는 계속 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종전에 대한 부분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제 종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가온 상태고 시장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전 이후에 이제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부담 없이 들어와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전 이후 반등장을 준비할 때라는 제목이 참 설레네요. 서정 의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알아봤고요. 이제 마스터 클래스에서는 임광빈 의원님의 자세한 전략과 시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김진마, 서재용 의원님과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선강탈 마스터클래스 시간의 임광빈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시작되고 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켰었는데요. 자, 근데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우리 코스닥은 파란불 전환하고 코스피도 상승폭을 오전장 대비 좀 축소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은 모든 시청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과 이란 상황이 중요한데, 자, 이 미국과 이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M7 기업들 있죠. 네, 매그니피션트 7, 아주 큰 빅테크 7개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을 보면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의 기업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의 기업이 어지간한 미국의 7개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좀 높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관련된 내용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 기업을 M7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7개의 기업이 작년 동기 대비 2026년도에 영업이익이 약 10% 정도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370% 상승, 그리고 하이닉스도 25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영업이익이 44조 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47조 원 정도 되는 이제 수준에서 올해는 삼성전자는 200조, 하이닉스는 160조 원까지 성장을 할 것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미국의 가장 큰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알파벳인데, 알파벳이 26년도 영업이익이 대략 240조 원이 예상이 됩니다. 작년이 180조 원 정도 냈었으니까 실제 영업이익 성장률은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가는 이 빅테크 기업들을 비교를 해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가가 고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삼성전자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오전에 7시 한 40분부터 8시 사이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 이익을 두고
40조 원에서 50조 원 정도 이번 분기에 40조 원에서 50조 원 1분기입니다. 올해 2026년도 1월부터 3월 달까지 이 3달 동안 40조 원에서 50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50조 원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한 서프라이즈죠. 40조 원대만 된다고 해도 아주 잘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면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주가가 반영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이란 상황에 해결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셀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눌렸던 걸 또 생각하게 되면 이 실적을 계기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삼성전자는 현재 저평가이고 실적을 생각한다 했었을 때 20만 원 중반, 25만 원 이상은 분명히 주가가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최대의 실적과 함께 좋은 전망치는 목표 주가를 30만 원을 넘어가는 목표 주가를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 보유자분들께서는 저는 삼성전자를 매도하지 않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10만 원대 또 10만 원 이하 가격에서 매수하신 투자자님들께서는 매도하시기보다는 홀딩의 관점을 말씀드리겠고요. 19만 원에서 20만 원 이상 매수하신 투자자님들께서는 최근의 변동성 때문에 삼성전자에 좀 갇혀 계셨다고 한다면 이번에 상승이 만약 나왔을 때 탈출하는 기회 그리고 보다 좀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그러한 이제 선택도 좋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삼성전자는 지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50조 원을 넘는지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파운드리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느냐가 중요한데요. 만약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이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한다면 다음 종목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음 종목 AD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파트너입니다. 자, 내일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 AD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저평가입니다. 그런데 분기 실적이 50조 원이 넘는지 지켜보시고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에서 흑자가 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파운드리에서 흑자가 났다고 한다면 가장 시장에서 크게 오를 수 있는 주식은 AD 테크놀로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에 호실적으로 AD 테크놀로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6만 원을 확 뛰어넘을 거예요. 이때는 주식을 매도하기보다는 홀딩하시면서 6만 원, 7만 원대까지 AD 테크놀로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6만 원대를 다시 돌파하는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제 3월 말에 공약주로 말씀을 드렸던 DLENC라는 주식인데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엔 DLENC 같은 형태의 주식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상향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죠. 자, 우리 DLENC라고 하는 주식은 건설 주식 그리고 원전 주식 두 가지의 모멘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전 주식과 건설 주식으로 크게 올랐었던 첫 번째 주다가 현대건설이라는 주식이 있겠고요. 두 번째 주자가 대우건설이라는 주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DLENC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미국의 SMR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의 SMR에 대한 확대 속에서 실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시공 가능한 건설 기업으로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DLENC 이렇게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고요. 지금은 DLENC가 가장 이 세 개의 기업 중에서 마지막 주제로서 탄력이 좋은데 중요한 건 DLENC는 8만 원이 넘어가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를 직전의 고점인 7만 8천 원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주가가 얼마 전에 이제 8만 원 터치가 한번 나왔었죠. 8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사상 최고가입니다. 물론 DLENC는 몇 년 전 무상증자를 했었기 때문에
2021년도 무상증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주가가 그때는 이제 10만 원대 후반대였지만 지금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상장 이후 최대 시가총액입니다. 네, 최대 시가총액이 나오는 이유는 이익 증가가 좋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DLNC는 고가를 돌파하면서 10만 원대를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는 10만 원 상향을 말씀드리는데, 자, 중요한 건 DLNC가 9만 5천 원부터 10만 원 정도 수준에 다가가게 된다고 한다면 바닥에서 주가가 거의 2배 정도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은 단기적으로 강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특히 DLNC를 보유하신 투자자님들께서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S 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린다고 한다면 내일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 중에서 과연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어가는지 지켜보시고요. 50조 원이 넘어갔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파운드리 실적이 흑자로 전환됐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실적이 흑자 전환됐었을 때 첫 번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바로 AD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 AD 테크놀로지와 함께 이 두 기업 모두 다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흑자 전환이 나왔다.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했다. 그리고 50조 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리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HBM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좀 잘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AD 테크놀로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주식 방송을 보셔도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번 주는 미국과 이란과 관련된 서로 지금 옥신각신 계속하고 있죠. 미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에서 그렇게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코스닥 지수도 지금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고요. 수요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도 금요일 날 있을 것이고 또 목요일 날은 미국의 개인 이제 소비 지출 관련된 이 내용과 또 미국의 금요일 날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 물가 지표와 관련된 내용과 금리의 방향을 알아볼 수 있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금주는 지수 관련해서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있는 종목. 내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지만 보통 이제 삼전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럴 때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만 쫙 올라갈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이슈가 있게 되면 그 해당되는 이슈의 당일 상승 그리고 또 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금주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주는 소형주 위주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관련된 주식으로 좀 볼만한 주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7시 50분부터 장중 공개 방송을 하게 됩니다. 내일 7시 50분부터 장중 공개 방송을 하는데 장중 공개 방송이 무엇이냐면요. 시장이 8시부터 이제 대체 거래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 마감까지 3시 30분까지 우리 KRX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되죠. 이 시간 동안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MTNW 투자자문 홈페이지, MTNW 투자자문 홈페이지에 오셔서 임광빈 장중 공개 방송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인베스터의 급등의 핵심 급속 공략법이라는 내용으로 내일 방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급등하기 직전에 주식이 모습이 있습니다. 저항을 돌파하려고 할 때 이전에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다가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형태의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 종목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G2파워고요. 또 두 번째는 솔리드입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은 제가 오늘 오후 매일 오후 2시에도 마감전 필승 타점이라고 하는 방송을 합니다. 그때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TV 방송 이외에 장중에도 방송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후 2시 마감전 필승 타점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동일하게 유튜브에 임광빈 마감전 필승 타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G2파워와 솔리드가 지금 형태가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형주 중에서 또 중형주 중에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파워라고 하는 주식은 배전, 수전, 반 관련한 기업입니다. 자, 배전은 뭐냐면요. 배전, 전기를 이제 배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전은 전기를 받는 겁니다. 한전이나 또 원전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제 각 가구나 산업체로 이제 전기를 보내야 하는데 그 공급을 누가 해주냐면 배전반 업체 또 수전반 업체들이 받아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시스템을 AI를 통해서 구축한 게 G2파워인데요. 이 G2파워가 2026년도가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올 겁니다. 자, 이 기업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동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도 12,000원과 14,000원 가격대에서 계속 떨어졌었죠. 자,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의 흐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주가가 14,0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도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되고요. 두 번째, 통신 관련 장비 주식으로서 솔리드 또 이제 HFR 그리고 KMW 또 대한광통신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솔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고점을 돌파했고 오늘은 코스닥이 눌림이 나오면서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12,000원에서 17,000원대까지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님들께서 신고가 관련된 주식으로서 솔리드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HFR이나 KMW까지 다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금주는 대형주보다는 뭔가 이슈가 발생한 소형주에 대한 트레이딩적 관점, 단기적 관점으로 주식을 바라보시는 것이 지금의 시장에 보다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신규 상장주인 한패스라고 하는 신규 상장 주식을 공약주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패스는 최근에 상장한 주식이고요. 공모가가 19,000원이에요. 19,000원. 자, 이 한패스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망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구축한 것에 있습니다. 이런 원화 송금과 달러에 대한 환전 없이 국가에서 국가로 또 국가에서 기업으로 개인에서 개인으로 해외에 있는 이제 나라들과 이런 이제 송금을 하면서 중간에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구조인데, 자, 우리나라에 관련된 핀테크 기업으로서 주가가 앞서서 결제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죠. 자, 이 기업 오늘 바닥에서 첫 상한가를 가면서 공모가를 현재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주식이 계속 떨어지다가 19,000원인 공모가를 회복했는데요. 이 자리가 바닥입니다.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5,000원을 말씀드리겠고요. 손절은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은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신데요.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방송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TV 방송이 끝나고 나서 조금 이따 저녁 10시에 이 방송에 이은 이제 유튜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7시 50분에 장중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방송 두 가지 스케줄 모두 다 확인하셔서 여러분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의 선택은요. 일단 매수는 태웅 신규로 할 예정이고 사막 콘덴서 추가 매수, 매도는 태광과 D&D 파마텍 정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장 나온 관심주는 없습니다. 자 내일 장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